첫째 뭐냐?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우리같이 강대국의 침공을 많이 당했어요. 네. 어떻게 침공을 당했느냐? 우크라이나 나라는 폴란드한테도 침공당하고 러시아한테도 침공당하고 여러 이제 헝가리한테도 침공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나라가 90년도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독립이 돼서 자기 잘 살아가겠다 그랬는데 국제 국가를 했어요. 그래서 두 번이나 오렌지 혁명, 우리 4.19 혁명 같은 이런 혁명이 있었어요. 근데 2014년도에 푸틴이 침공하고 네. 다시 2021년도에 내 침공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죠. 왜 그래 침략을 당하게 됐을까?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곡창지대고 네. 또 한편에 보면 러시아와 유럽의 서유럽의 중간 지역에 있어요. 이게 소위 요충지이자 완충지이자 이런 데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역에 나토에 네. 그다음에 EU에 들어가려고 그래요. 푸틴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내 쫄병이었는데 내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방이 붙으면 안 된다. 그래서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? 막 그렇지. 이러면서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. 이렇게. 네. 침공을 해버렸는데 이미 2013년도에 침공을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때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다시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 또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. 이제. 또 가만히 있겠지 하면서 그렇지, 그렇지, 푸틴이 그렇지. 또 침략했군요. 그렇지. 그래 푸틴 생각은 너 침공해도 너희들이 반응을 못 하겠지. 그래서 옛날에 그 유라시아 패권을 내가 쥐야지.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약간 과소평가했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선장님, 그런데 러시아는 왜 계속 크림반도를 저렇게 집요하게 노리는 거죠? 크림반도를 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. 그걸로 지중해로 저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. 근데 그걸 이제 원래 소련이랑 큰 제국 때는 네. 그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러시아의 땅이었고 소련의 마음대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핵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나 이제 러시아 너희들하고 안 놀래? 나는 저 서방 아들하고 놀래? 이러니까 안 되겠다. 내가 그 점령해야 되겠다. 우리의 요충지다 해서 점령해버려. 이제 이 핑계를 대요. 내가 침공하게 된 거는 원래 이쪽은 내 식민지였는데 그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군사 동맹이죠.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다 있는데 이걸 자꾸 옛날에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폴란드, 헝가리까지 다 가입하니까 우리도 불안해서 네. 내 권한을 지켜가자.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내는데 헝가리나 폴란드는 과거 소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배고프고 쫄딱 망했는데 서방의 양탄자 위에 올라타는 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저쪽 편 붙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엄청나게 나토가 확장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또 침공을 했을까?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. 당시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보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어차피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이유도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한테는 이제 작용을 한 거죠. 서방이 계속 이제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모든 걸 묶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? 오바마입니다. 아, 그거는 아시죠, 그죠? 네. 그 오바마가 원래 유럽 중동이 중요한데 갈수록 이제 아시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봇 투 아시아,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겨간 거야. 옮겨가니까 이제 푸틴이 그러면 군사적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침략을 해버린 거예요. 이제. 근데 실제적으로 아시아가 지금 가장 중요해졌지요, 그죠? 맞습니다. 왜 중요했냐? 중국 때문입니다.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예요. 맞습니다. 우리나라 때문이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또 중국이 막 따라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일본도 또 올라가고 또 북한의 러시아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인구의 30%를 차지하고 경제 전체의 GDP 규모의 또 40%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
인구 경제 강국이 되니까 네. 미국도 이제 과거는 유럽이 중요하고 중동 석유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시아가 중요해진 거예요. 이제 아시아를 이거를- 주목하자. 그렇지, 아시아를 주목하자를 그 빈틈을 푸틴이 우억 노린 겁니다. 아. 노려서 이제 침략을 이제 해버린 거죠.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인데 전쟁 한 15일 만에 끝날이라고 봤어요.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좀 얕봤죠. 그렇죠. 네. 약보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 보고 망명호만 받아주겠다 그랬어요. 아예 질 걸 예상을 그렇죠. 하고. 독일은 헬멧 그냥 뭐 1000개만 지원하겠다 그랬어요. 헬멧 있죠, 헬멧. 네. 참나. 그런데 세계 시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. 베를린에서 100만 명. 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전 평화운동을 확 벌린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 총리도 미국 대통령도 깜짝 놀란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무기를 돕기 시작하고 막 많이 도와줬죠.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 절대 다수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. 국민 전체가 똘똘 뭉치니까.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붙어서 어디 이겼죠? 베트남이요. 최강국이라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네.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거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래 뭐 저 러시아 1억 한 5천 정도 돼요. 우리 한 3천만 해도 붙어도 이길 수 있다. 이 마음을 이제 먹게 돼서 전쟁을 지금 쫙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착 상태예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푸틴 불쌍하네. 그만 침략도 못하고 빼기도 애매하고. 아니 괜히 애매한 했다 싶 상황이네. 아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전망을 하느냐.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격에 처했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특히 인도까지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걸 사주면서 드디어 누가 그 참여했죠? 북한이 그죠? 네. 만나갖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서로 바꿔치기 하자고 그죠? 맞습니다. 이쪽에는 재래식 무기 주고 저는 위성 같은 그런 거에서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둘 다 그래서- 양쪽 다 서로 도와주는 구석이 좀씩 있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. 북한은 석유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또 뭐 가스도 필요하고 또 인공위성 같은 이제 러시아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 대신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전쟁해야 땅콩 되니까 좀 주세요. 그러니까 네. 그렇지. 그거는 막 100만 개 이상 북한이 워낙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. 오히려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, 이제 그렇지. 북한, 중국, 러시아는 그렇지, 또 그렇지. 한편이 더 공고하게 되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거냐. 음.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네. 만약에 푸틴이 이기게 되면 네. 이제 시진핑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? 또 대만 쪽 때려갖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긴다 네. 그러면은 이제 대만도 아니 뭐 지금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별거 없네 우리도 붙어서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, 그죠? 네.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휘말릴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수출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많은 배들이 이 동아시아의 수없는 바다로 가요.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. 그럼 우리가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다.